구독, 좋아요, 꾹꾹. 안녕하세요. 본바방의 베베놀이에요. 사이토요코님의 하우스 패턴으로 만들기 두 번째 토트 숄더백입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하우스는 아플리케가 끝이 난 상태입니다. 하우스 아플리케의 자세한 바느질 과정은 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퀼팅이 안 된 상태의 탑으로 앞, 뒷면 동일하게 준비했어요. 퀼팅 라인을 그리기 위해 6cm의 원형 자를 준비해 4분의 1 원으로 해를 그려주었어요. 햇살이 쫙 퍼지는 느낌으로 직선을 그려 표현해 주었는데, 이때 세로는 2cm의 간격으로 가로는 4cm의 간격으로 직선을 그려주었어요. 이 수성펜은 원단에 따라서 빨리 사라지기도 하고 원단에 오래 배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번에 진행하는 원단은 수성펜이 너무 빨리 사라져서 퀼팅하느라 좀 애를 먹었어요. 그려진 선을 따라 퀼팅해 주었어요. 퀼팅은 2:1의 비율이 가장 예쁜 땀 비율이라고 해요. 보이는 땀이 1, 숨은 땀이 2의 비율이고, 이는 어디까지나 사전적인 의미이므로 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즘 심슨이는 이렇게 틈만 나면 책상을 노리곤 합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제 작업대에는 언제나 늘 호시탐탐 심슨이의 시선이 정지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자마저 귀엽지 않나요? 자리를 내주면 자기 자리인 것처럼 저렇게 자리를 딱 잡고 앉아서 오히려 자기의 영역이라는 듯이 저를 쳐다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너무 귀엽습니다. 앞뒷면에 퀼팅이 끝이 나면 핸들 위치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중심점을 찾고 사이즈를 재서 위치를 정확하게 재어줘야 나중에 가방이 틀어지지 않아요. 베베놀이가 선택한 건 원형 핸들인데요. 요즘 국산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건 국산은 아닙니다. 예전에 사두었던 핸들인데 이 가방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꼭 원형이 아니더라도 다이아몬드나 사각형이나 육각형 다양하게 핸들이 출시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런 거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예쁜 가방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 면은 그냥 두기 허전해서 직선으로 2줄 정도 퀼팅을 해주었어요. 이제 모든 퀼팅이 끝이 난 앞뒷면의 모습입니다. 바닥까지 퀼팅이 끝났고요. 바닥은 2cm 격자 퀼팅으로 해주었어요. 퀼팅이 끝이 난 바닥은 안감 원단을 준비해주고요. 베베놀이는 역시 안쪽에다가 심지를 대어준 상태입니다. 바닥의 겉면과 안감을
양 끝만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줄 겁니다. 아플리케 바느질로 겉에서 연결을 해주셔도 되고요. 패치로 뒤쪽에서 연결해서 뒤집으셔도 상관없어요. 위쪽 면은 아무래도 시접 때문에 뜨니까 한번 스티치를 넣듯이 눌러준 상태입니다. 준비된 바닥과 앞 뒷면을 연결을 할 건데요. 베베놀이는 전체적으로 가방을 연결하지 않았어요. 위쪽에 저 부분은 3cm 정도 되거든요. 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을 모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역시 연결할 때는 솜을 모두 바싹 잘라낸 뒤에 원단과 원단끼리 연결하면 훨씬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베베놀이는 솜을 잘라내지 않고 연결을 해주어요. 그렇게 연결하면 조금 더 튼튼하게 가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한쪽 면 연결이 끝이 나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주었어요. 연결이 끝이 난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심슨 다리 좀 치워줄래? 그렇지. 옳지. 아니야. 올라오면 안 돼. 발 내려줘. 아니야. 심슨.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을까요? 사각 가방을 만들 땐 이렇게 뒤집었을 때 꼭지점이 뿅 하고 나올 때 희열이 있잖아요. 연결하고 나서 틀이 완벽하게 잡혔을 때 정말 기분 좋지 않나요? 기본적인 가방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옆면이 깔끔하게 연출이 되었죠? 위쪽 면에 이렇게 핸들을 부착해 줄 거예요. 원형 핸들은 어떻게 연결하는 걸까요? 심슨. 그날 밤이었어요. 심슨이가 집인 줄 아나 봐요. 이러고 여기서 잤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영상을 찍어봤네요. 영상에서는 6장씩 2개를 준비해 주었는데요. 6장씩 연결을 하려고 봤더니 너무 많은 것 같아서 3장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원단의 장수는 12장이 아니라 6장만 준비를 해서 바느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4 곱하기 8cm입니다. 바이어스 접기로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핸들에 걸어서 준비를 해줄 거예요. 앞뒷면에 필요한 핸들 고리를 모두 준비한 상태이고요. 6장 모두 준비해 주었어요. 한쪽 핸들에 3장씩 연결을 해줄 거예요. 미리 연결을 해주면 나중에 가방에 연결할 때 조금 더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양쪽 핸들 다 핸들 고리를 부착해 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한 뒤에 핸들에 연결을 해주면 조금 더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 핸들은 이런 느낌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핸들이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안쪽으로 연결된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가위밥이 들어가져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가위밥을 넣어야 예쁘게 핸들을 부착할 수 있어요. 이 윗부분은 뒤쪽 면도 퀼팅을 해주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가방을 만들 계획으로 하우스를 작업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얇은 솜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 뒤쪽 면도 퀼팅을 해준 상태예요. 원래는 그냥 안감처럼 원단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쪽 면도 똑같은 위치에 핸들 위치 들어가는 만큼 원으로 잘라서 준비를 해주고요. 그 부분만큼 바느질을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역시 가위밥이 다 들어간 상태예요. 이 부분 바느질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쪽 면이 끝이 났고 나머지 한쪽 면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합니다. 뿅! 양쪽 다 윗면을 다 연결해 준 상태예요. 핸들 있는 부분이 조금 바느질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연결하고 나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각 틀의 토트백으로 완성된 하우스 가방이에요. 자, 이제 완벽한 가방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쪽에 안감과 윗면의 지퍼 부분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 부분 만드는 영상 같이 가보실게요. 지퍼 부분은 바닥이랑 같은 사이즈로 준비를 해주었어요. 중심에 들어가는 지퍼는 보통 1cm 간격으로 남겨주고요. 양쪽의 사이즈는 3.5cm의 폭입니다. 퀼팅은 격자 2cm로 퀼팅해 주었어요. 퀼팅이 끝이 나면 지퍼를 준비해서 지퍼를 연결해 주는데요. 제가 준비한 지퍼는 45cm입니다. 깔끔하게 흰색 지퍼를 사용했어요. 지퍼를 연결할 때도 완성선을 따라서 솜을 바싹 잘라낸 뒤에 원단과 지퍼만 연결하면 훨씬 쉽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베베놀이의 경우는 지퍼와 솜까지 모두 바느질이 되도록 연결을 해주는데요. 이유는 지퍼가 생각 외로 마모가 잘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나름의 방법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지퍼 잘못 연결해가지고 여러 번 뜯었다 연결했다 뜯었다 연결했다 했습니다. 지퍼에는 지퍼 결이 존재하고요. 그 결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베베놀이는 첫 번째 결을 따라서 보통 연결을 해줘요. 이 결을 따라서 양쪽 지퍼를 연결을 하면 지퍼의 폭은 1cm가 됩니다. 지퍼는 튼튼하게 연결하는 게 나중에 더 좋기 때문에요. 반박음질 혹은 박음질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튼튼하게 연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지퍼를 연결해 주었어요. 영상에서 보시면 지금 위쪽에 고구마가 있죠? 이게 여러 날 걸리면서 여러 시간에 걸쳐 연결을 해주는 바람에요. 고구마가 자꾸 조금씩 사라집니다. 안감을 준비한 뒤에 안감을 연결해 주는데요. 전체로 다 완성을 해줍니다. 이번 안감은. 시접 남기는 거 없고요. 전체로 다 겉에서 안감으로 싸서 시접을 다 가려줄 거예요. 이렇게 전체로 다 시침핀을 꽂아서 완성을 해줄 거예요. 지퍼 부분의 틀을 다 잡아서 완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깔끔하게 지퍼 부분이 완성이 되었죠? 위쪽에 고구마 보이시나요? 고구마가 몇 개 사라졌죠? 나중에는 아예 없어질 거예요. 지퍼 부분에 위치 맞춰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베베놀이는 계획상 가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퍼 부분을 연결하는 것도 조금 힘들게 연결이 됐지만요. 처음부터 가방으로 만드신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연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퍼 부분을 연결하기 전에 안감을 먼저 바느질 해줘야 합니다. 안감 원단 보시면 역시 킬팅이 된 상태로 준비가 되었어요. 역시 앞뒷면의 솜이 얇은 솜으로 킬팅이 끝이 난 상태라서요. 안감에 킬팅 솜을 한 번 더 덧대어 줬어요. 덧대고 뒤쪽에는 심지까지 부착을 해준 상태입니다. 뒤집어서 안감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맞춰서 전체로 사각 틀 모양 그대로 안감을 처리해 줄 거예요. 이렇게 아플리케, 감침질, 맞물려 공구르기 등의 바느질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짠! 깔끔하게 안감이 처리가 되었죠? 이 부분에다가 맞춰서 지퍼 부분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전체로 연결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가방이 아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힘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앞뒤로 전체적으로 다 바느질을 해준 상태인데 그냥 안쪽에서만 한번 맞물려 공구르기 같은 바느질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편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앞뒤로 다 바느질이 된 상태라서요. 굉장히 지금 튼튼하게 빳빳한 상태로 연결이 된 모습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안감 연결하고 지퍼 부분 연결하면 가방이 완성됩니다. 반대쪽은 포켓을 만들어 주었어요. 같은 방법으로 퀼팅하고 심지까지 덧대어진 안감에 포켓을 만들어서 미리 고정을 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뒤집어서 반대쪽 부분에 안감을 연결해 주었어요. 사각틀 전체로 아플리케 바느질로 안감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모든 연결이 끝이 난 가방의 상태예요. 포켓이 들어있는 안쪽의 모습입니다. 여기 실용도가 올라갔죠? 이런 느낌의 가방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지퍼 장식은 하우스로 해줄까 하다가 그냥 깔끔하게 사각형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우스 박스와 하우스 토트백이에요. 같은 원단으로 작업을 했지만 전혀 다른 느낌으로 완성이 되었죠? 그럼 배농이들, 하우스 만들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린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